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입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설치셨습니까? 새벽 3시, 또다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피로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찾는 손길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년간 수면 전문의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결국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저 잠을 자고 싶었을 뿐인데. 라는 그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 그를 천천히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밤마다 수면제를 찾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그 수면제가 당신을 더 깊은 불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통계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 40%는 수면제에 의존합니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30% 저하되고 낙상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왜 이렇게 더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품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수면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수만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제 나이 72세에도 여전히 하루 8시간 꿀잠을 자며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절대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수면 호르몬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뇌의 수면 구조는 얕아지고 분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면제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이 정보가 무섭게 느껴지나요? 좋습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의 건강한 수면을 찾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생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나날이 될지 아니면 활기차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삶이 될지가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수면제만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을 따라하시면 수면의 질이 58% 향상되고 수면 시간이 1.5시간 늘어나며 중간에 깨는 횟수가 70%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32% 좋아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밤마다 뒤척이는 괴로움이 계속될 것이고 수면제 의존도는 높아지고 낮에는 더 피로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면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수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60세부터 깊은 수면렘 수면이 매년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70세 이상 노인 4,000명을 8년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한 사람들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고 수면의 질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제 없이 꿀잠을 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오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3번씩 깨서 도저히 잠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더군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니 2달 만에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건 제 환자 김미경 할머니 76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수면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름이 늘어가는 건 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이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드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개선하거나 수면 구조를 정상화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방법과 수면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85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80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62% 향상되었고 수면 중 각성 횟수는 45% 감소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30년 수면 전문의 생활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4가지 수면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리듬 만들기입니다. 수면 리듬은 건강한 수면의 기초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수면 리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쬐세요.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해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불을 피하세요. 특히 블루라이트 TV, 스마트폰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대신 따뜻한 색의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수면 리듬을 만들 때는 주말에도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수면 리듬이 다시 흐트러집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햇빛을 쬐었더니 2주 만에 저녁 10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이것은 83세 박진호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루틴 만들기입니다. 저녁 루틴은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서너 가지 활동을 하면 뇌가 이를 수면 신호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허브차 마시기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15분간, 책 읽기 등의 순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족욕을 하면 체온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차는 신경계를 진정시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가볍게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하면 긴장이 풀립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저녁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지키니 한 달 만에 수면제 없이도 7시간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78세 이미경 할머니의 실제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거리를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트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걱정하면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걱정 노트를 활용해 머릿속 생각을 비우세요. 세 번째는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입니다. 수면 환경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수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여름에는 얇은 이불을 덮고 겨울에는 발을 따뜻하게 하되 상체는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아이 마스크를 활용하세요. 디지털 시계의 불빛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선풍기 소리, 빗소리 등을 활용하세요. 백색 소음은 외부 소음을 마스킹해줍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부부관계를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TV 보기, 스마트폰 사용, 일하기 등은 침대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뇌가 침대를 잠을 자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침실 온도를 18도로 맞추고 암막 커튼을 설치했더니 중간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는 오직 잠만 자기로 결심하고 나서부터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는 81세 최영식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네 번째는 낮 활동 관리하기입니다.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낮 동안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 활동과 빛 노출, 그리고 음식 섭취가 핵심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3시간 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 동안 최소 1시간은 밖에서 자연광을 쬐세요. 자연광은 체내 시계를 조절해 밤에 더 깊은 잠을 자게 도와줍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도 창가에서라도 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하지 마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녹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공원에서 1시간 걷고 오후에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녁은 6시에 가볍게 먹고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도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77세 장미순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수면제만 복용할 때보다 수면의 질은 3배, 수면 유지는 4배 좋아집니다. 또 이 방법들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취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35%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방법들을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관리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제 30년 수면 전문의 생활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수면제를 갑자기 끊어 심한 금단 증상을 겪은 환자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 이정숙 할머니는 TV에서 수면제의 위험성을 듣고 갑자기 끊었다가 심한 불안과 발작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면 몸이 의존하게 됩니다. 갑자기 끊으면 반동 효과로 불면증이 더 심해지고 불안, 초조, 심하면 경련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자연수면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면 개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마치 찬물에 들어갈 때 발부터 천천히 담그듯이 수면 습관도 서서히 바꿔나가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면 패턴을 바꾸는 데는 최소 3주가 필요합니다. 이제 각 방법별 자세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리듬 만들기의 주의점입니다. 갑자기 기상 시간을 2~3시간 앞당기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15분씩 서서히 앞당기세요. 일주일에 15분에서 30분씩 조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초반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낮잠은 30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깊은 수면에 빠지면 오히려 밤 수면이 방해됩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정확히 2~30분만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3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깨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도 일찍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79세 박명자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 저녁 루틴 만들기의 주의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2~3가지 활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루틴은 30분에서 40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길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샤워나 목욕은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미지근한 물 38도에서 40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일부 허브차 녹차, 홍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모마일, 라벤더, 패션플라워, 발레리아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 중에는 걱정거리나 다음날 계획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모두 저녁 식사 후 루틴 시작 전에 노트에 적어두세요. 이제 이 생각은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마음을 비우세요. 처음에는 저녁 루틴이 어색했어요. 그래도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더군요. 라벤더 차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하품이 나오고 책을 읽다 보면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82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 최적화의 주의점입니다. 침실 온도를 갑자기 낮추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도씩 서서히 낮추세요. 발이 차가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거나 취침 전 족욕을 하세요. 완전한 침묵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깨기 쉽습니다.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배경음이 도움됩니다. 침대와 베개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세요.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것은 목과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은 베개가 높아야 하고 바로 누워 주무시는 분은 베개가 낮아야 합니다. 수면 환경을 바꾸고 나서 처음 며칠은 오히려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세요. 암막 커튼을 설치했더니 처음엔 너무 어두워서 불안했어요. 그래도 3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더군요. 이제는 그 어둠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84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네 번째, 낮 활동 관리의 주의점입니다.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근육통이 심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카페인은 하루아침에 끊지 마세요. 카페인 금단 증상 두통,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잔씩 줄여나가세요. 커피를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 생겨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가볍게 하면 배고픔 때문에 깰 수 있고 너무 무겁게 하면 소화 불량으로 잠들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되 양은 평소에 23 정도로 줄이세요. 처음에는 오후에 커피를 못 마시니 너무 졸렸어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군요. 대신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76세 정미숙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모든 수면 개선법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노년기 수면 개선의 황금 법칙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절대 갑자기 끊지 마세요. 수면제 의존도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수면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방법이 안전한지, 어떤 속도로 바꿔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부작용도 알아두세요. 어떤 약은 졸음을 유발하고 어떤 약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고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방법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으로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영상을 저장해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잘 관리하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실천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주영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5개월 했더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8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15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서너 번씩 깨는 분절 수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5개월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한 번에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또 다른 사례는 79세 이종석 할아버지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요즘은 손주들 이름도 잘 기억하고 옛날 일도 더 잘 떠올라요. 이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기억력 감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수면 리듬과 환경을 개선한 지 6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바둑도 두고 예전에 읽었던 책들도 다시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인 분은 90세 박영순 할머니입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해 자녀들이 요양원에 모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루틴과 낮 활동을 개선한 지 1년 만에 우울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니 낮에 사는 맛이 다시 생겼어요. 요즘엔 동네 노인정에서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수면 개선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됐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평범한 노인분들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약에 의존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수면 개선법과 그 효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일정한 기상 시간이 수면 리듬의 기초입니다. 둘째, 수면 일기를 작성하세요. 매일 잠든 시간, 깬 시간, 중간에 깬 횟수, 낮 동안의 활동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이를 통해 어떤 습관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실천해보세요. 넷째,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한 가지 방법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모든 습관을 바꾸겠다고 욕심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수면 습관을 잘 지켰다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긍정적인 보상이 지속적인 실천을 도와줍니다. 저는 72세 현역 수면 전문의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명상을 합니다. 덕분에 약 없이도 매일 밤 7~8시간을 깊게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수면 개선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수면제에 의존하며 피곤하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선택하세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한 가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든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이든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수면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영양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